이거 봐봐, 보컬만 확 줄어들지. 우와. 내가 노래 해줄게. 왜 이렇게 잘해?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애플의 소프트웨어죠. 큰 판올림 iOS 16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나서 생각보다 빠르게 최근에 iOS 16.2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재미있게도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었다라기보다 소소한 유용한 기능들이 추가되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새로 생긴 기능은 프리폼 앱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요거는 아이패드뿐만이 아니라 아이폰에서도 모두 지원을 하는 기능이고 심지어 맥에서도 지원을 하는 기능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WWDC 2022에서 선보였던 기능이기 때문에 iOS 16, iPadOS 16 정식 업데이트가 될 때 함께 나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지 이것은 16.2 업데이트에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이패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굿노트나 노타빌리티 같은 그러한 앱들과 좀 비슷하게, 아니 조금은 개념이 다를 수도 있지만 약간 이제 스케치보드를 만들고 나서 회의를 하거나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할 때 유용하기 좋은 앱이더라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내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해서 쓸 때 더 배가 되는 그러한 기능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게 되고, 여기서도 지금 봐요. 뭐가? 도형 같은 것도 추가가 가능했고 텍스트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스케치북에 그리면서 자료를 공유하는 아이디어 회의할 때 좋은 기능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지금 보더라도 딜레이가 살짝 있잖아요. 충분히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딜레이가 조금 필요하다는 것은 어쩌면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다른 좋은 점이라면 애플 디바이스라면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연결했을 때 맥이든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든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페이스타임을 하면서도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단점이 하나 더 있기는 해요. 얘는 기본적으로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통해 이것을 공유하면서 사용하거든요.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 지금까지는 저도 이제 단순한 스케치북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가면 갈수록 프리폼이 성공하게 된다면 학생분들이 이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더더욱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로 자료를 공유할 필요 없이 그냥 프리폼 앱에 들어가면 이 자료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애플 뮤직의 싱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애플 뮤직에서 노래방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애플 뮤직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잖아요. 찾아보니 스포티파이보다도 사용자가 적었고 여러가지 음원 서비스를 비교하는 순위를 보면 애플 뮤직은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아무튼 새롭게 추가된 싱이라는 기능은 애플 싱을 지금 시작하세요. 오, 싱 탭이 아예 완전히 따로 마련되어 있었네. 참고로 저는 이거 아이패드로 보여드리는 거지만 아이폰도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분위기를 띄우는 노래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자막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자막이 나오고요. 이때 오른쪽 위에 보면 애플 싱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고 요것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보컬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거예요.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보컬이 확 줄어드는, 난 처음에 이거 쓰고 진짜 신기했잖아요. 아니 음악이 재생되고 있는데 보컬을 죽여버려서 마치 MR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듯 쓸 수 있었어요. 이것도 보컬의 정도를 이렇게 하면 보컬의 정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 가능하고 보컬이 살짝만 들리도록 해서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저는 이제 완전 MR처럼 보컬이 죽여버리는 그러한 기능처럼 생각했는데 완전히 보컬이 0%까지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마치 한 3%에서 5% 정도는 여분을 두고 보컬이 살짝은 남아있다는 게 아쉽기는 했고, 이것도 모든 노래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애플싱을 지원하는 노래가 있고 지원하지 않는 노래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외국 팝송들은 많이 지원하긴 한데 한국 노래들은 이제 지원하지 않는 케이스가 조금씩 있기는 했어요. 그리고 또 바뀐 게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 이건 아직까지 반영이 제대로 된 것 같진 않아요. 애플싱을 분명히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자막이 나온 게 기존과 마찬가지로 한 줄씩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아까 봤던 애플싱을 제대로 지원하는 노래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실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비트에 맞춰서 이렇게 채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애플 뮤직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뮤직 앱보다 훨씬 더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사용자 수가 적기 때문에 애플은 이제 어떻게 사용자 수를 더 늘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싱 기능이 추가되었고 예전에 돌비 애트모스라든지 공간 음량이라든지 무손실 음원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능을 점점 강화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애플싱에 대해서는 아이폰 11부터 지원하고, 이런 걸 보면 애플칩에 내장된 뉴럴 엔진의 연산을 실시간으로 하면서 지원을 하는 것 같기도 하죠. 다음은 아이폰의 AOD가 개선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전에 더 버닝 이슈와 비스무리한 게 있어서 아직까지 사용자분들이 애플에 대한 AOD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예요. 왜냐면 AOD가 갤럭시와 달리 화면 전체를 쓰다 보니 너무 밝아서 분명히 언젠가는 버닝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애플은 이러한 방식을 개선하면서 갤럭시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업데이트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항상 켬 화면에서 요것을 완전히 끌 수 있고 켤 수 있는 거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배경 화면 보기 요거를 끄게 된다면 잠금 화면에서 배경 화면을 제외한 시계와 알림을 볼 수만 있고 알림 보기까지 꺼버린다면 완전 갤럭시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시계만 띄어지는 이런 화면만 볼 수 있도록 개선되었더라고요. 아마 아이폰 14 프로를 구입하고 나서 AOD가 워낙 밝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네 핸드폰 화면 켜졌다 이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말 안 들어도 돼. 그리고 또 새로운 위젯 새롭게 추가된 것은 수면 측정에 대한 위젯을 추가할 수 있게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건강에 들어가면 투여 약에 대한 위젯도 새로 추가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제가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이러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배경화면이 마음에 들어서 공유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배경화면을 오래전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사진 내에 이제 중간에 섞여 있어서 이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아래를 터치하게 되면 보관하면서 사진 보기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내가 설정한 배경화면에 바로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애플은 보안을 예전부터 엄청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오히려 이러한 강한 보안으로 인해 불편한 케이스도 몇몇 있기는 하지만 개인정보가 중요시 되는 시대에서 저는 이거는 좋다고 봐요. 아무튼 이번에 애플에서 새롭게 추가한 기능은 개선된 데이터 보호라는 것이거든요. 아이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아래쪽에 보면 고급 데이터 보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이러한 정보를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거예요. 이전까지는 만약 FBI에서 잠긴 아이폰을 풀기 위해서 영장을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클라우드 백업 데이터를 제공해야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애플도 접근할 수 없도록 이러한 모드를 제공한다고 해요. 즉 애플 서버가 해킹 당하더라도 개인 정보는 노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들어온 이제 아이클라우드 고급 데이터 보호를 보면 종단간 암호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기기에서만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클라우드 고급 데이터 보호에서 제공할 수 있는 앱 이러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좀 이슈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기존에는 이제 각 나라마다 영장이 있으면은 아이클라우드 백업 데이터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는 애플조차도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이제 접근하기에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진 않아요. 보면 사용자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고급 데이터 보호 기능을 아직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 이 기능은 미국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애플의 입장은 애플 사용자들이 정교한 해킹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이제 다른 기능으로는 아이메시지에도 연락처 키 확인을 통해 의도한 사람과 통신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메시지는 2023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하고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기능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다면 애플조차도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렵다 보니까 각 정보와 마찰을 빚지 않을까요? 다음은 에어드롭에 새로운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니 새롭게 추가되었다기보다 좀 개선이 된 거예요. 기존의 옵션은 수신금이 있었고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만 받을 수 있는 모드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드가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드도 켜게 된다면 10분 동안만 이것을 사용하고 10분이 지나면 연락처만 사용할 수 있는 모드로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어쩌면 지하철에서 에어드롭 테러를 받으시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 그러한 테러를 좀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약간 요거는 좀 특이하긴 해요. 왜냐면 중국에서는 iOS 16.1.1부터 제공했던 기능인데 이제 iOS 16.2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이 기능을 제공하니까요. 그 당시에도 중국 정부에서 애플에 이러한 기능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분명 이거를 보안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거든요. 하지만 중국을 거쳐 이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약간은 찝찝하기는 하지만 에어드롭 테러 방지, 해킹 방지를 위해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패드에서 지원하는 기능 외장 모니터에 대한 스테이지 매니저가 조금 더 개선되었습니다. 사실 요거는 제가 iOS 베타를 살펴보면서도 지원했던 기능인 것 같은데 아무튼 iPadOS 16.2부터 최대 6K 해상도의 외장 모니터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M1 이상의 아이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케이블을 꽂잖아요. 지금 C타입으로 옆에 있는 삼성 M7 모니터에 지금 연결을 했을 때 여기 봐요. 외장 디스플레이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뺐다가 다시 외장 모니터를 연결하게 된다면 여기 외장 디스플레이 스테이지 매니저 켬이라고 나오면서 외부 모니터를 이제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치 보자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에 띄어진 모습은 거의 맥OS와 흡사하게 생긴 모습이에요. 이거는 베타에서도 미리 이제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이 간단히 써보니까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 지금 마우스 포인터도 이렇게 옮길 수 있고요. 지금 보면 외부 모니터에서 스테이지 매니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이패드에서는 또 스테이지 매니저를 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패드에서는 뭐 스플릿 뷰를 사용하던 스테이지 매니저를 사용하던 외부 모니터는 따로 스테이지 매니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생각보다 저는 아이패드에 썼을 때 12.9인치라 하더라도 스테이지 매니저는 좀 답답한 감이 없어서 스플릿 뷰가 조금 더 좋았는데, 지금처럼 외부 모니터에서는 스테이지 매니저를 사용하고 아이패드에서는 스테이지 매니저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패드에서도 스테이지 매니저를 사용한다면 최대 4개의 앱을 띄울 수 있고, 외부 모니터도 마찬가지로 최대 4개의 앱, 그러니까 최대로 활용한다면 동시에 8개의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 모니터를 지원했습니다. 창 조절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편이었고, 또 뭐 전체 화면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유튜브도 전체 화면으로 외부 모니터에서 띄워서 볼 수 있고, 이러한 기능은 생각보다 꽤 잘 만들어졌었어요. 여기서도 아이패드로 이동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바로 아이패드로 넘겨줄 수 있고, 아이패드에서도 그냥 윈도우를 이렇게 창 드래그 하듯이 이런 식으로도 보낼 수 있고, 생각보다는 꽤 이제 잘 만들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넷플릭스도 외부 모니터로 큰 화면으로 전체 화면으로 보고 싶으실 텐데 넷플릭스는 또 그러한 기능을 지원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앱마다 좀 이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긴 했고, 특히 아이패드에서는 터치 기반이기 때문에 창 조절도 터치하기 편한데 외부 모니터에서 창 조절하는 것도 막 그렇게 엄청 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모니터를 이제 정식으로 지원해주는 게 좋긴 한데 아직까지 여전히 좀 아쉬움이 남긴 했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니까 바닥에서는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는 뭐 카톡이나 영상을 띄워놓고 보기에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M1에 대한 성능이 좋다 보니까 만약 여기서 대작 게임이 나온다면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여기서 띄워놓고 보기도 좋고, 생각보다는 괜찮은데요? 여기까지 새롭게 업데이트된 iOS 16.2에 대한 새로운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뭐 다른 업데이트에 비해 많은 기능들이 추가된 것은 아니지만 WWDC에서 이제 밝혔던 기능, 그러한 기능들이 이제 대부분 추가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한테 도움될 것 같은 거는 프리폼이라는 앱이 생각보다 스케치하면서 그리는 게 좋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좀 더 활용해보고 싶기도 하고, 애플 뮤직 신기능도 친구들과 놀 때 파티할 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활용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외부 마이크를 지원하면서 녹음 기능도 제공해주면 또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또 음악 라이센스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아이패드에서 스테이지 매니저, 그리고 외부 모니터에 대한 지원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다 보면 처음과 다르게 외장 모니터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어쩌면 애플이 아이패드에서 맥OS를 계속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기도 하고, 만약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 많아진다? 그럼 사용자들은 밖에 들고 다닐 때 태블릿처럼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집에 와서는 이제 PC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외부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환경이 또 꾸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주변에서 16.2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더 좋아하겠어요. 밑에서 거치대가, 저는 이제 매직 키보드이지만 다른 거치 형태를 쓰시는 분들은 밑에서 그림 그리면서 위에 모니터로는 약간은 이제 맥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멀티태스킹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기에서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이게 묘하게 맥 같으면서도 아닌 듯 하면서도 괜찮은 듯한 느낌이네.